자, 지금 우리가 요걸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때 코드부터 쓰는 게 아니라 분석을 사실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어떤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아니면 웹 디자이너가 이제 UI UX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거고 어떤 식의 배치를 이제 배치로 잡을 건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BMX라는 로고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보통 로고라고 하잖아요. 그럼 로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고를 클릭했을 때 메인 페이지로 이동되게끔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거는 얘가 A 엘리먼트로 감싸져야 되는데, 왜냐면 A 엘리먼트라는 거는 클릭을 했을 때 이동되게끔 만드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A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는 녀석인 건 맞는데, 원래 A 엘리먼트라는 거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라서 굉장히 좁죠. 너비 높이가. 너비 높이가 최소로 축소되어 있는 녀석인데, 지금 얘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 손가락 표시가 있다라는 거는 A의 너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자, 저는 요 BMX라는 거를 A 엘리먼트로 감싸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HRF판에는 이제 별도로 이제 별다른 URL을 집어넣지 않으면 샵을 써주는 게 관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BMX를 이제 이렇게 감싸니까 얘가 어때요? 일단은 컬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밑줄도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작업을 할 때 이제 이런 메뉴 작업할 때 로고를 제일 먼저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A를 선택해서, 자, 컬러를 뭘로 줘야 돼요? 일단 블랙으로 줘야겠죠. 자,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3REM이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줄도 제거를 해야 되니까 밑줄 같은 경우는 아까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처리하면 된다 했죠. 논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인라인 블럭 뭐 그거 또는 블럭 요소인지 블럭 요소가 아닌지 뭐 그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는데, 작업을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작업 방법은 뭐냐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는 거예요. 왜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녀석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큼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도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뭐 보더라든지 그런 걸 칠해보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해야지만 얘네들이 공간이 얼마큼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꿀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던 또는 보더를 뭐 칠해보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튼간에 지금 A 엘리먼트가 디스플레이 인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을 가운데로 줘봤자 간다 안 간다? 당연히 안 가죠.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라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뭘로 바꾸면 얘가 너비를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얘를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블록으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마우스로 올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블럭이라는 건 뭐예요? 블럭은 너비가 최대로 유연하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블럭을 줘가지고 너비를 최대로 일단 키워놓으면 되겠죠. 그죠? 제가 원했던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인라인 블럭과 블럭 요소를 여러분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블럭을 주는 순간 A 엘리먼트는 너비가 최대로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거는 대상 엘리먼트를 정렬하는 게 아니라 A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BMX라는 텍스트를 정렬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블럭으로 만들어서 너비를 최대한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이 BMX라는 녀석이 정렬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죠?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 해가지고 볼드 때도 좀 부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레터 스페이싱도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이 자간이죠. 마이너스 0.2rpm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여러분들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냐? 못 쓰죠. 왜냐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 가운데로 정렬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가운데를 정렬할 수 있게끔 얘네들을 뭔가 어떤 특정 엘리먼트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neve라는 엘리먼트를 쓸 거고 neve라는 엘리먼트에다가 얘네들을 줘서 이런 식으로 감싸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싸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neve를 뭐한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면 좋겠죠? 아니면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보더를 칠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더를 칠하니까 어때요? 자, 이 녀석이 지금 공간이 이만큼 나오니까 이 안에 있는 텍스트들 얘네들을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어떻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죠? 그러면 이 neve라는 녀석이 품고 있던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면 돼요? 간격을 주면 되죠? 간격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힌트에 제가 MBSP 사용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냥 막대기 사이에 텍스트하고 MBSP 주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적절하게 공간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맨 끝에는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도 굵어져야 되니까 글자 굵게끔 만들어주면 네이버한테 뭐 하면 된다? 폰트, 웨이트를 볼드만 추가를 해주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특정 엘리먼트로 내가 원하는 걸 감싸고 그 다음에 그 감싼 녀석을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입혀가지고 디자인을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블록과 인라인 블록 그리고 대상 엘리먼트가 아니라 텍스트 온라인을 통해서 해당 텍스트를 정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정답이 됐습니다.